내일은 어떤 종목과 섹터가 반짝거릴지 매일경제 내일신문 통해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우크라 휴전 탄력받자 LG전자 러시아 공장 재개라는 헤드라인 올라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현재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장은 관련 수혜주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G전자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지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러시아 모스크바 공장에서 세탁기와 냉장고의 생산 라인을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도 제품 규격 인증을 받으면서 필수 증서도 갖췄다고 하는데요. 이에 다른 기업들도 종전과 동시에 생산 복원에 나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도 러시아 시장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통화하면서 부분 휴전안에 합의를 한 바가 있었죠.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동의한 바가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 종식을 위한 부분 휴전안에 대해서 실무 협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관련 수혜주를 찾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 김민성 매니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LG전자가 모스크바 공장을 재가동했다라는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관련 기업들도 러시아 공장을 재가동한다고 전해졌는데요. 관련주들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맥도날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활성화가 되는 곳에만 우리가 프랜차이즈가 나온다라고 해서 경제적인 좀 상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러시아 쪽의 공장 가동이 다시 한번 재개가 이어진다는 것 자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현대차도 다시 한번 러시아에 대한 공장을 재가동한다.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관련된 모멘텀이 오늘도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생산력이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되고 좀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생산력이 커진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주요 협상 카드 중에서 자동차는 좀 관세에 대해서 좀 제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증권가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러시아에 대한 가동이 다시 한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생산력은 다시 한번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좋은 흐름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좀 더 가벼운 부품주 위주로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관세 관련된 우려감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모멘텀 미국만 하더라도 누적 판매량이 3천만 대가 넘어간다라고 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잘 팔리는 차량에서 플러스 알파로 러시아에 대한 생산량이 커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 가격이 많이 주춤했었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 또 종전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번 들썩이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수혜주 관련해서는 자동차주, 그 안에서도 현대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옆에 나와 있는 기사 보겠습니다. 대차 잔액 늘어난 배터리주 공매도 타깃될라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 재개가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4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장은 공매도의 집중 타깃이 될 종목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2023년대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매도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차 잔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대차 잔액이란 주식을 빌린 후에 상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공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주식을 빌린 뒤에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차 잔액은 공매도를 준비하는 대기 수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2차
2차 전지 종목들인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의 대차 잔액 비중이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HLB나 에코프로머티, 컴투스와 엔캠의 경우에도 비중이 5%가 넘으면서 지난달에 비해서 늘어난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매니저님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이제 공매도 재개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 대상이 2차 전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과거에 사실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공매도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장 많이 좀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다시 한번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큰 피해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만 더 잘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시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다가 좀 수익성을 이어갈 수 있는 반대적인 투자를 하는 숏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으로 빠진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을 때 오히려 손익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차 잔고가 많이 쌓였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공매도와 연계가 되고 바로 공매도로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가 공매도가 적정 자리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투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고 계속해서 하방을 유지하고 있었고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계속해서 억제됐었습니다. 근데 그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관들은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포지션을 바꾸거나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이런 평단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를 계속해서 억누르면서 부양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라서 공매도가 재개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방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위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상승과 하방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해서 3월부터 바로 공매도를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해 놓고 나서 공매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는 특히나 공매도가 여전히 많이 쌓여있는 대표적인 산업군인데 공매도 자금들이 다시 한번 쭉 커버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을 끌고 난 뒤에 대차 잔고가 다시 한번 공매도로 들어간다라는 시나리오로 우리가 접근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2차 전지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이어지고 나서 기관이랑 외국인에 대한 자본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공매도가 쭉 커버링으로 들어가면서 상승에 대한 좀 트리거 역할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격 조정을 받았던 그런 산업군들은 공매도가 시작한다고 해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매도 시작을 하고 나서 공매도를 치기 위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좀 더 4월이나 5월에 기회가 많이 있어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그리고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또 공매도의 단골 손님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바이오주인데요. 네. 바이오주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바이오도 사실 그렇게 어마무시한 사이클을 많이 안 보여줬거든요. 이제 네. 연초부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는데 코스닥에 대한 강한 시장 모멘텀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바이오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매도가 이제 곧 시작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요 흐름에 맞춰서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장이 시작하기 전에 넥스트레이드부터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모습,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가 들어오기 위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을 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 때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히려 손익비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거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조금 더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면은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유동성이 좀 커지기 시작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든지 미국 주식은 이미 공매도 포지션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불구하고 유동성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는 국내 증시도 이번에 공매도 재개를 통해서 오히려 유동성 장세가 커지기 시작을 하고 저평가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를 앞두고 많은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확대돼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김민성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